네, 안녕하세요. 20년 제3회차 식품기사 기출문제 제4과목 식품미생물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무성포자와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효모는요. 보통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두 개 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유성생식은 바로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핵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핵일 수도 있죠. 서로 같은 핵일 수도 있고 핵이 만나서 핵융합을 통해서 포자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있다? 핵융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수분열도 포함이 되겠죠. 감수분열도. 자, 근데 이건 서로 다른 핵 아니면 서로 같은 핵이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태접합과 동태접합. 동태접합은 서로 같은 핵이 만나는 거고요. 이태접합은요. 서로 다른 핵이 만나가지고 융합을 하는 겁니다. 이태접합, 동태접합. 그러면은 무성포자와 관련이 있는 건 바로 정답이 뭐가 될까요? 2번 이태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무성생식은 바로 뭐예요? 핵융합이 없습니다. 감수분열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 무성생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바로 뭐가 있다? 그러면은 핵융합을 안 해야 되는데 위접합, 우리가 접합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가짜다. 접합을 서로 하는 게 아닌 가짜 접합이다. 그래서 위접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무성생식에 또 들어가는 게 바로 뭐 있다. 위접합이 들어가 있고 후막 그리고 사출포자, 후막포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포자 방법입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버섯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버섯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버섯은 분류학적으로 담자균류에 속해요. 근데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버섯은 어디에 속한다? 주로 담자균이랑 잔황균류에 속한다. 담자균에 속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식용버섯들 그리고 대부분의 버섯 담자균류에 속하는데 잔황에 속하는 거 바로 뭐 있다? 여기 동충하초 있다. 동충하초는 바로 뭐예요? 벌레나 이런 생물의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를 동충하초라 그러고요. 그렇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버섯류를 동충하초라 그러고요. 얘는 대표적으로 어떤 잔황균에 속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그냥 읽어봅시다. 담자균에 속한다. 맞죠? 유성적으로는 담자포자 형성에 증식을 하면서 무성적으로는 균사 신장에 증식을 한다. 자, 어떻게 해요? 포자를 생성하고 균사를 신장을 시켜서 우리가 그 균사체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시공하는 부위는 자실체는 3차 균사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자, 포자를 형성해서 증식을 하면서 균사 신장 증식을 한대요. 그 균사를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몇 개 되는데 3차 균사래요. 그 말은 버섯은 처음에 갓도 만들고 포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1차 균사를 내고 2차 균사를 내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형성되는 3차 균사가 우리가 바로 먹는 식용 부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식품 공전에 의거하여 일반 세균수를 측정할 때 만배에 속한 시료를 평판에 분주해서 균수를 측정했더니 237개가 됐대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237개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만배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37 땡땡땡땡 되겠죠. 우리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낼까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수점으로 지수로 나타냅시다. 2.37 곱하기 1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은 이게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식품공전에 의거해서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는 결과를 낼 때 2.37 곱하기 10의 6이라고 10의 6승이라고 낼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3.7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낼까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서로 다르게 낼까봐 식품공전에서는 지정을 해줬습니다. 약속을 해준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37 곱하기 10의 6승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네요. 정답은 뭐가 될까?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버기셀 분류법에 따라서 초산을 탄산가스와 물로 산화하면서 NH4염을 유일한 질소원으로 사용하는 균주는 나왔습니다. 자, 초산을 탄산가스와 물로 산화해서 이거 바로 뭐예요? 초산 발효입니다. 초산 발효의 대표적인 특징이 알코올을
탄산가스와 물로 치환을 하고 초산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산을 발생시키는 균은 바로 뭐가 있다? 4번 아세토박터 아세티. 이거 대표적인 초산 발효균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진핵세포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진핵세포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려면 우리 진핵세포랑 원핵세포의 차이점을 봐야겠죠. 진핵세포, 원핵세포. 자, 가장 큰 차이점, 우리 핵세포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뭐예요? 핵막이 존재하지,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다,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염색체와 핵막에 의해서 세포질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핵막에 의해서. 핵막이 있다 그랬죠? 그럼 맞겠네요. 자, 2번 미토콘드리아, 마이크로솜, 골지체와 같은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소기관의 역할이 뭔지라는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테롤 성분과 같은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자, 염색체 구조에 의해서 히스톤과 인을 갖고 있겠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왜 얘는 핵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핵 성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히스톤과 인과 같이 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특징이 될까요? 원핵세포의 특징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코스 대사 중에 NADPH가 주로 생성되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게 바로 뭐예요? 글루코즈가 대사하는 대표적인 대사 경로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EMP 경로는 바로 뭐예요? 알코올을 발효시키는 경로입니다.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뭐를 해요? 에탄올을 생성시키는 경로가 되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HMP 경로가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탄당 인상 경로가 되겠습니다. 오탄당을 분해시키는 경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TCA 회로가 바로 뭐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회로가 되겠고, 우리 모든 영양소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ATP를 생성하기 위해서 TCA 회로로 들어와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글루코실레이트는 뭐죠? 이거는 바로 당화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ADPH를 주로 생성하는 대사 과정은 오탄단 인상 경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포 융합의 실험 순서로 옳은 것은 세포를 융합시킨대요. 결합을 시키고 싶대요. 근데 그러려면 우선 뭐를 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세포의 프로토플라스트화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서로 결합을 하려면 나도 뭔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얇아져야 되겠죠. 세포가 융합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핵이 융합을 하고 싶으면 세포막이 있으면 서로서로의 핵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플라스트화는 세포벽을 제거해서 세포를 융합하기 옳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예, 세포벽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 1번 아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거된 핵이 융합을 해야 되겠죠. 제거가 세포막이 제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 재조합, 선택 및 분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켜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우리 이게 바로 멸균입니다. 완전히 균을 제거하는 거. 자, 포자가 남아있으면은 어때요? 그 포자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자는 보통 어때요? 열에도 강하죠.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근데 얘까지 죽여버리지 않으면, 사멸시키지 않으면 얘가 언제 다시 적정한 저온이 되고 적절한 생존 환경이 됐을 때 살아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멸균이라는 것은 완전히 균과 영양사태까지 세포까지 없애는 것을 우리 멸균이라고 하고요. 살균은 바로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영양세포만을 없애는 것을 살균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넘어갈게요. 자, 69번 다음 중 대표적인 하면 발효 맥주는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맥주는요 어떻게 제조하죠? 상면 발효 맥주가 있고요, 하면 발효 맥주가 있습니다. 상면 발효 맥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맥주를 제조를 하면 액상 발효를 하겠죠? 그때 효모가 여기 위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자라는 효모를 우리 상면 발효 효모라고 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균 바로 뭐가 있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가 대표적인 상면 발효 균주입니다.
맥주입니다. 이렇게 상면에 뜨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발효를 통해서 CO2를 많이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막 많이 생성을 하니까 균이 위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맥주가 주로 에일 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특징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발효를 하게 되고요. 비교적 하면 발효 맥주에 비해서 비교적 고온에서 단시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하면 발효 맥주를 볼게요. 얘는 그럼 발효 어디에 뜰까요? 발효 하단에서 발효를 시키게 되겠죠. CO2 생성량 얘보다 작습니다. 대표적인 묵지는 라거 맥주가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저온에서 장시간 발효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균주는 바로 뭐다?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버그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아스퍼질러스 속에 속하는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나왔습니다. 아스퍼질러스 속 우리 장류를 발효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균주입니다. 자, 1번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는요, 단백질 분해력과 전분 당화력이 강하여 이거 두 가지가 강한 게 오리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두 번째는 아스퍼질러스 갈라우커스 속에 속하는 곰팡이는 백색 집락을 이루며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스퍼질러스 속 같은 균주의 특징이 뭐였어요? 균총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아스퍼질러스는 특히나 어떤 색을 가지고 있다? 황갈색 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아닌 것은 2번이 아니겠네요. 아스퍼질러스 나이건 대표적인 흑흑균 맞고요. 플라이버스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바로 곰팡이 독소 중에 하나겠죠? 자, 젖산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젖산 발효는 주로 유산균 발효할 때도 유산균 발효하는 발효균인 거죠. 요거트 제조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김치 같은 걸 제조할 때도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틀린 것을 볼게요. 자, 젖산균이나 리조퍼스 같은 곰팡이가 젖산을 생성을 합니다. 자, 특이한 거 리조퍼스도 젖산을 생성을 합니다. 젖산균에 의한 젖산은 L형, D형, DL형이 있는데 DL형은 락틱애시드, 레이스 베이스에 속한다. 자, 효소입니다. 이렇게 속한다. 맞고요. 젖산균이 당으로부터 젖산을 생성하는 경우 호모형과 헤테로형이 있다. 이거 바로 뭐예요? 호모형 같은 경우에는 젖산 생성이 많죠. 락틱애시드만 주로 많이 생성해서 주로 그 발효식품을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산성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헤테로형은요, 젖산도 생성하고요, CO2도 생성하고 다양한 산 종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교적 산성화가 더 늦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과 맛을 내는 특징이 있겠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젖산균이 산화적 일산화를 할 때 더 많은 젖산이 아니라 더 적은 젖산이 생성을 해서 젖산 생성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답은 4번. 다음 중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너무 딱 보이죠?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 엔테로톡신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가 되겠고, 주로 스타필로코커스 속에 미생물이 생성을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대장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아라 했는데, 자, 그람양성 장균으로 장내세균과에 속한다. 장내세균과에 속한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대장균, 대장에 주로 서식하는 균주입니다. 자, 근데 틀린 거 드럼 양성이 아니라 그런 음성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자, 그럼 음성균이면은 그럼 염색하면 무슨 색으로 나타날까요? 얘는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나 동물의 장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다? 분변오염의 지표균으로 사용된다. 분변오염 지표균이란 건 뭐예요? 얘가 직접 분변에 오염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장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변을 통해서 사람이나 식품에서 이전될 가능성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균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는 위생지표균으로 사용이 된다. 세 번째, 젖산을 발효하여 젖당을 발효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거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장균 생성하는 배지에는 꼭 락토스를 함유시키고 있죠. 젖당을 발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 식품과 음료수에서 분변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아까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분변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자,
자, 다음 중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자, 파지는요, 뭐예요? 세균에 특이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감염해서 기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말고 얘는 어디에다가 세균에 특이적으로 감염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파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래요. 단백질 외곽 내에 DNA와 RNA를 모두 가지고 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바로 뭘까요? DNA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RNA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이게 파지는 그렇지만 특징은 바로 뭐다?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고 단백질 외곽 안에 DNA 혹은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겠네요. 세균을 숙주로 하여서 맞다 그랬죠? 세균을 숙주로 하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독성파지는 숙주세균을 용균하고 세포박으로 유리파지를 방출합니다. 자, 파지는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용균성 아니면은 용원성 아니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이는 거. 용균성은 뭐예요? 균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원파지는 숙주를 파괴하지 않고 용균파지는 뭐라 그랬어요? 균을 녹여버린다 그랬는데 그럼 용원파지는 녹이지는 않고요. 세포와 일부가 되어 세포의 증식과 함께 늘어나는 파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잠재적 발암 활성도를 측정하는 에임스 테스트를 이용하는 돌연변이는 자, 이 에임스 테스트는 바로 뭐냐면요. 돌연변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사람의 이 유전 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염기 정보로 나타나 있죠. 자, 염기 순서가 뭐 이런 식으로 CC, 뭐 A 이렇게 나타나 있대요. 그 중에서 이 염기가 뭐 치환이 되거나 변형이 됐거나 이걸 바로 우리 돌연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잠재적 발암 활성도 얘가 잠재적으로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할 때는 자, 우리 배지에다가 일부러 이미 하나의 염색체가 돌연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배지에다가 샘플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다시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는 역돌연변이 한 번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염기의 치환이 일어났는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는 거를 우리 역돌연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역돌연변이의 기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얘가 돌연변이를 우리가 간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문제 나왔습니다. 유성포자, 무성포자 이거 앞에서도 문제 나왔었던 거죠. 자, 우리 유성포자, 무성포자일 때 대표적인 유성포자가 아닌 것은 바로 후막포자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7번 유기화합물의 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광독립 영양생물은 탄소원으로 무엇을 사용할까? 자, 광독립이면은 빛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균이 되는 겁니다. 얘네가 광독립 영양세균은 뭐를 그럼 이용해요? 빛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탄소원은 바로 뭐가 있다? CO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정상젖산 발효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산젖산 발효균은 아까 말씀드렸죠. 호모형과 헤테로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먼저 한번 볼게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주로 젖산만을 주로 생성한다. 이게 헤테로랑 구별되는 가장 큰 호모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젖산과 탄산가스를 주로 생성하는 거 요거 두 개만 봐도 다르네요. 이거는 바로 뭐다? 탄산가스를 생성하는 거 헤테로의 특징이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와 젖산과 CO2, 에탄올과 초산 등을 부산물로 생성을 합니다. 아니겠죠? 자, 2, 3, 4번 아니고 다른 은 바로 뭐다? 젖산을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 산성도를 급격하게 높여주는 균주다. 산막효모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막효모는 바로 뭐예요? 발효식품에서 조금 고염성의 발효식품의 표면에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효모를 우리 산막효모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발효액의 내부가 아니겠죠? 막에서 표면에서 생성하는 것을 우리 산막효모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해조류는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얘네들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 색소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각각의 홍색, 녹색, 갈색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뭐 그렇다고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암갈색 정도의 색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볼게요. 홍조류는요,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맞아요. 색소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라고 했으니까 정답 맞겠네요. 남조류는요, 진핵세포 속에 속합니다. 아니겠죠? 얘네는 진핵세포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핵세포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클로렐라는 단세포의 갈조류의 일종이다 라고 했는데, 클로렐라는 바로 뭐예요? 단세포의 녹조류의 일종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